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이드 주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항상 해외 컨텐츠만 올라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국에서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도 시골 마을에 있어요. 저희 할머니 집이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말이 섬이지 사실 이제 다리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얼마든지 차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섬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할머니 집 동네 여유로운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컨셉이 이만기의 동네 한 바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컨셉입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산책 좀 하고. 와, 여기 보세요. 빈집이야, 빈집. 아니, 요새 여기 증도 마을에 빈집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집들 다 이렇게 이제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빈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빈집인 곳이 있고요. 이 바로 앞에 여기도 빈집인데 여기는 이제 겉모습은 깔끔하죠. 근데 여기도 빈집입니다. 다 빈집이야. 저기도 뭐 다 옛날 집터들. 뭔가 여기는 모르겠다. 와, 여기도 빈집이야. 다 집들 이렇게 벼가지고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야, 언제 이렇게 빈집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새 보니까 마을에 빈집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이제 비닐하우스 완전 잡초가 다 먹어버렸네. 지금은 10월 달이거든요. 이제 저는 12월 달에 다시 밀라노로 들어가고, 지금 사실 6월 달부터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차가 됐는데 한국 햇색이 너무 좋아. 야, 좋다. 이 벼들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여기 뭐 신안군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농촌들이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죠. 빈집 이슈가 특히 큰 것 같아요. 이제 빈집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정주 환경, 도시 이제 마을 경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게 잘못된 뭐 범죄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좀 보기 흉하잖아요, 이런 데가. 요즘 뭐 빈집들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뭐 다른 마을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증도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깨들. 이런 애들은 한번 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뿌리까지 안 뽑아놓으니까 새로 자란 애들이죠.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산 짬밥이 있어가지고 농작물들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전업사, 선풍기야. 여기 옛날에 이제 전자제품들 그렇게 했던 곳인가 보다. 진짜 오래돼 보인다. 진짜 옛날에는 이 마을이 진짜 커 보였거든요. 진짜 커 보였는데 요새 이렇게 걸어다니고 보면 진짜 이만큼 작은 마을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커 보였는지. 옛날에 여긴 정육점이었는데, 저 앞에는 옛날 약방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기 약방에서 약 지으면 약간 뭐라죠? 종이, 그러니까 편집만한 종이에 가루 막 담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주고 하셨는데,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약방에서. 그래도 여기가 아직도 명실상부 이 증도의 가장 핫플이에요. 하나마트도 있고요. 네, 카페도 있습니다. 2층에. 여기 카페가 괜찮아요. 이게 카페가 되게 책도 많고 음료도 맛있어. 괜찮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 앞으로 식당도 있고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짜장면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카 공업소도 있고. 여기 이제 다 마늘 심어 놓은 거죠. 이제 이 시즌이 다 이제 마늘 심는 시즌이거든요. 다 이렇게 검은 비닐 깔고 그게 마늘 심고 위에 흙 이제 뿌려놓고 하는 건데, 품앗이로 여러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쫙 하나 하고. 와, 이거는 심했다. 벼들이 아주 그냥 다 쓰러졌네. 이게 벼 쓰러지는 게 물론 이제 뭐 태풍이 엄청 막 세게 오면은 뭐 다 쓰러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벼들이 이제 일정한 바람에선 다 견뎌내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한 논에
이제 쓰러지는 벼가 있고 안 쓰러지는 벼가 있죠. 그 차이는 그 비료에서 와요. 이제 비료를 너무 많이 뿌린 벼들은 이제 그 벼의 뭐 둘째, 셋째 이 초반 마디들이 되게 길게 자라가지고 벼가 힘이 없어. 바람이 조금만 불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되게 밸런스 있게 걸음들 잘 주면은 적절한 시기에 이제 마디들이 다 균형적으로 자라가지고 웬만한 바람에서는 이제 넘어가지 않고 잘 자라죠. 특수하게 엄청 센 바람이 왔다, 재해가 왔다 이러면 다 쓰러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걸음의 양, 시기에 따라서 이 벼들의 이런 상태가 좀 달라집니다. 야, 여기 마을에 약간 복지센터,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막 벼들이 막 저것처럼 이렇게 눕고 막 이러면은 다 숨겼어요. 숨겼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세워가지고 막 줄로 묶어놓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요새는 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렇게 누운 벼들 안 숨겨놓은 이유는 그냥 힘들어서가 아닐까.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고 이런 거 다시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할 그 에너지가 없으신 거죠. 사실 이제 저렇게 벼 눕고 한 것들 이런 거 다 보험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 노는 보험이 들어갈지 모르겠네. 야, 여기는 옛날에 소 키우던 축사였는데 다 망하고 이렇게 됐네요. 이제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논밭 말고 바로 앞에 또 바다가 펼쳐지죠. 특히 여기는 이제 서해안이어서 앞에 갯벌이 쫙 있는데, 야, 옛날에 이런 데서 막 백합도 잡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 말로는 요새는 이제 다들 이제 뻗쳐가지고 아무도 안 이렇게 들어가서 뭐 안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나? 보면은 엄청 많아요. 그 개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운절이라고 하는데 그 짱뚱어도 막 있고, 아, 이런 게 다 있네. 천사섬 자전거길 스탬프 투어. 여기는 옛날에 짱뚱어 다리라고, 저기 앞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저 해수욕장이랑 여기를 연결한 다리가 있었어요. 그게 철거하고 새 다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 짓고는 있는데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초라해 보인다. 여기 있다. 짱뚱어 대표 갯벌 생물. 얘가 맛있어요. 오, 여기 치타슬로우 이태리어가 있네. 카페 이름이 오르비에토예요. 오르비에토가 뭐냐면은 그 세계 슬로우시티 연맹이라고 있어요. 그 슬로우시티 연맹에 세계 본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900원. 여기 좋네요. 중국에서 제일 좋은 데 같아, 여기가. 증도가 슬로우시티 중에 하나인데, 이 슬로우시티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는 어떤 그런 도시, 지역, 뭐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 지역사회 문화, 언어, 뭐 자연환경, 뭐 특산물, 음식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포함해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고유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어떻게 그것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는 그런 도시들 슬로우시티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슬로우시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슬로우시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맞는 도시들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중도도 이제 슬로우시티로 선정이 됐죠. 지금도 아마 슬로우시티일 거예요. 사실 슬로우시티도 갱신을 계속 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재인증 한번 보류됐다가 막 뉴스 나오고 그랬었는데, 다시 이제 재인증 돼가지고 슬로우시티로서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생각했을 때 잠깐만, 오, 이거는 콩이네, 콩. 여기 보면은 콩이 있죠, 콩. 얘네들은 팥인 것 같은데, 팥? 잘 모르겠다. 저 뒤에 있는 키 큰 녀석들은 들깨인 것 같고. 아유, 이제 좀 바람이 안 부네. 슬로우시티 이야기 좀 하려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뭐 슬로우시티가 뭐 그렇다고 해서 현대 문명을 완전히 배척하는 정반대의 점에 서 있는 그런 개념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 문명을 사용해낸다면, 진보된 기술을 사용해낸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증도라는 마을에 전기버스가 다녀야 된다, 아니면 어떤 ICT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슬로우시티들이 갱신할 때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갱신할 때쯤 보니까 이 슬로우시티의 자격이 잘 안 되는 거야. 증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제 주기적인 슬로우시티 보고가 잘 안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슬로우시티 도시들이 갱신할 때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슬로우시티를 관광 개발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제 슬로우시티를 관광 개발의 한 유형으로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슬로우시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슬로우시티의 그 기준, 규범 아래서 관광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관광 개발을 할 때는 그 지역민들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그 관광 개발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인프라 개발, 이런 것들, 되게 많은 이제 이익 관계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증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슬로우시티가 되고 나서 어떤 학술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증도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연구팀에서. 슬로우시티가 되고 나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상위권에 있었던 답변들을 보면 먼저 연륙교, 증도대교 건설이었어요. 그때가 2007년이었으니까 증도대교가 2010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다리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그 증도 다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가지고 다리가 하루빨리 완공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관광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인프라들이 개발되는 거였어요. 특히 마을 경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관광객들 입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관광객들한테는 당연히 증도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증도가 재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러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은 사실 슬로우시티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대척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절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지자체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증도대교가 완성이 되고 나서 증도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몇 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 관광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제 증도의 환경 파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증도가 이제 관광지로서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른 골머리 앓는 형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슬로우시티 기준 아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세부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했었어야 됐다. 증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무료 대여 사업, 그리고 뭐 증도 초입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어떤 전기버스 타고 증도를 뭐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 다 뭐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슬로우시티 기준에 부합되는 거랑 아니면 진짜 관광개발 자체를 추구하는 거는 절대 양립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이 지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증도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막 민박집 이런 것들이 엄청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거든요. 너도 나도 이제 그런 관광 산업에 이제 기대서 이제 추가 수익을 벌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증도 자체의 그런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죠. 네. 비단 민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말 많이 했네. 오늘 이렇게 천천히 동네를 한번 둘러봤는데 너무 여유롭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몇 편 더 찍을 건데, 다음 편은 아마 서울이 될 거예요. 네, 다음 편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차우.